그리고 아이폰 13 애플워치 시리즈 7, 아이패드 미니 6와 아이패드 9세대 모델의 리뷰도 전해드릴 예정이니 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이프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저와 동시에 키노트를 생중계로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애플의 9월 이벤트 키노트가 조금 전에 끝이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신 것처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월은 아이폰이 발표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를 통해선 아이폰 13 시리즈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손목에 착용하고 있는 애플워치의 신제품인 애플워치 시리즈 7도 공개가 되었죠.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 아이패드가 공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는데요. 아이패드 9세대 모델과 아이패드 미니 6 모델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키노트를 지켜보셨겠지만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번 키노트를 통해서 발표가 된 이 제품들의 소식을 빠르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번 시리즈의 시작일 뿐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애플워치 시리즈 6 모델과 애플워치 시리즈 7 모델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아이폰 13 애플워치 시리즈 7, 아이패드 미니 6와 아이패드 9세대 모델의 리뷰도 제가 빠르게 준비를 할 예정이니 구독 알람 해두시면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아이폰 13 시리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이폰 13 시리즈 4가지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이폰 13, 아이폰 13 미니 모델, 그리고 아이폰 13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이 출시가 되고요.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전작과 동일합니다. 먼저 아이폰 13과 아이폰 13 미니 모델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 디자인적으로 변경이 된 부분을 바로 먼저 후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 세로형의 카메라의 배치가 대각선 형태로 변경이 되었고요. 애플은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들을 출시할 때 새로운 컬러들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모델은 과연 어떤 컬러가 새롭게 추가가 될지 궁금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핑크, 블루,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프로덕트 레드 색상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전면부를 봐도 전면부가 또 달라진 부분이 있죠. 바로 트루뎁스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에 크기가 20% 작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컨텐츠를 감상할 때 이 부분의 방해를 좀 더 적게 보면서 컨텐츠를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스플레이는 28% 더 밝아졌고 800니트의 밝기를 지원하고 최대 1200니트의 밝기를 지원합니다.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 성능과 카메라 업그레이드를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모델 역시 성능과 카메라도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5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들어진 A15 바이오닉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150개의 트랜지스터를 탑재하고 있는 이 AP는 6코어 CPU를 탑재하고 있고요. 4코어 GPU를 탑재하고 있고 16코어 뉴럴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이미 애플의 칩들이 월등하게 앞서 있는데요. 이번 A15 바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대비 50% CPU 성능이 더 빠르고 30% GPU 성능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능은 정말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부분에서도 다양한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먼저 1200만화소 와이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센서의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부족할 때도 더 퀄리티 좋게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 맥스 모델에서 적용되었던 센서 시프트 OIS 기능이 이제는 이 모델들에도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손떨림이 적은 결과물을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폰 1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시네마틱 모드라는 걸 지원을 하는데요. 영상을 촬영하는 중간중간 초점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자동으로 초점이 변경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와 같은 영상을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배터리 시간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아이폰 13 시리즈들은 모두 전작에 비해서 배터리 사용 시간도 증가를 했습니다. 아이폰 13 미니 모델 같은 경우는 전작에 비해서 1시간 반 더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이폰 13 모델 같은 경우는 아이폰 12 모델에 비해서 2시간 반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배터리를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네요. 이번 아이폰 시리즈들은 용량 부분에서도 달라졌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28GB, 256GB, 512GB가 출시가 되고요. 미니 모델은 95만원에 출시가 되었고요. 아이폰 13 모델은 109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격은 전작과 동일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아이폰 13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들의 색상은 그래파이트, 실버, 골드, 시에라 블루 색상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실물이 궁금한 색상은 시에라 블루 색상입니다. 이 제품 역시 트루뎁스 카메라 영역이 20%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프로모션을 지원합니다. 즉 주사율을 10부터 120까지
가변적으로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컨텐츠에 따라서 매우 부드러운 화면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를 할 때도 부드럽게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는데요. f1.8 조리개를 가지고 있고 새로운 오토 포커스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저조도 환경에서 92% 향상된 성능의 선명한 이미지를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를 통해서 아이폰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촬영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매크로 촬영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모든 카메라에 야간 모드가 적용이 되었고요. 스마트 HDR4를 지원하기 때문에 좀 더 생생한 결과물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스타일이라는 모드를 지원하는데요. 유저가 원하는 사진 스타일을 설정을 해놓으면 그 스타일에 맞춰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매크로로 슬로우 모션을 촬영하실 수가 있고 초점을 나중에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아이폰 13 프로, 프로 맥스 모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프로레스 비디오를 지원하고요. 4K 30fps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카메라는 월등한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아이폰 13 프로 모델과 프로 맥스 모델의 배터리 사용 시간도 증가를 했는데요.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전작에 비해서 1시간 반, 프로 맥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작에 비해서 2시간 반 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와 프로 맥스에는 1TB 옵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아이폰 13 시리즈는 전작과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프로 모델은 135만원, 프로 맥스 모델은 149만원의 가격에 출시가 되었고요. 어쩌면 가장 궁금한 건 아이폰 13 시리즈가 국내 언제 출시가 되느냐? 바로 이것일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10월 1일부터 사전 주문이 시작이 되고요. 10월 8일에 출시가 됩니다. 아이폰 13 시리즈를 기다리셨던 분들도 많지만 애플워치 시리즈 7 모델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죠. 드디어 애플워치 시리즈 7 모델이 공개가 되었고요. 일단 애플워치 시리즈 7 모델은 워치OS 8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런 워치OS 8은 자전거를 감지할 수 있는,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고 전기 자전거도 측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아주 반가워 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애플워치 시리즈 7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전작에 비해서 약 20% 커진 화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41mm, 45mm로 화면 사이즈가 커졌고요. 테두리의 두께는 40% 감소해서 1.7mm로 슬림한 테두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플워치 시리즈 7 모델은 상시 표시형 레티나 디스플레이로 사용할 때 70% 더 밝아졌기 때문에 시간등을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요. 화면이 커진 만큼 다양한 앱들을 사용할 때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UI 등이 변경된 것도 애플워치 시리즈 7 모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이에 맞는 새로운 워치 페이스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역동적인 윤곽 페이스 그리고 새로운 모듈러 페이스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애플워치 시리즈 7 모델은 역대 애플워치 중에 가장 내구성이 좋다고 하고요. 글래스의 내구성도 좋아졌고 IP6X 그리고 WR50 등급을 지원하기 때문에 물과 먼지로부터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충전 속도도 빨라졌기 때문에 애플워치 시리즈 6보다 33% 빠르게 충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린, 블루, 프로덕트 레드, 스타라이트, 미드나이트 5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됐고 그리고 애플워치 하면 나이키 에디션과 에르메스 에디션을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나이키 에디션도 사용해봤고 꾸준히 에르메스 에디션을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리즈 7 모델 역시 나이키 에디션과 에르메스 에디션이 출시가 됩니다. 저도 에르메스 에디션을 이번에도 구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에르메스 에디션이 출시가 됐을 때 언박싱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디자인의 모델을 구매를 할지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밴드들도 함께 출시가 됩니다. 소재는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스틸 그리고 티타늄 모델이 출시가 되고요. 이 모델은 올 가을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아이패드 9세대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디자인은 10.2인치로 전작과 거의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능적인 부분에서 이 모델은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A13 바이오닉을 탑재하고 있어서 전작에 비해서 CPU와 GPU가 20%씩
각각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A13 바이오닉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도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한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고 iPadOS 15의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가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1200마소 122도 화각의 전면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서 좀 더 퀄리티 있게 전면 카메라로 담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센터 스테이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P사체에 따라서 화각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기능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센터 스테이지 기능은 페이스타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틱톡 등 다양한 앱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색온도를 맞춰주는 트루톤 기능이 이번 아이패드 9세대 모델에 적용되었습니다. 스마트 키보드와 애플 펜슬 1세대를 지원하고요. 가격은 449,000원으로 출시가 되었고 64GB 모델부터 시작을 하고요.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과 실버 색상이 출시가 되었고 셀룰러 모델도 출시가 됩니다. 제품의 출시는 9월 24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행사를 통해서 아이패드 미니 6 모델이 공개가 되기를 기다리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공개된 아이패드 미니 6 모델은 완전히 달라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미쳤다 라는 소리가 나오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모델 먼저 디자인이 아이패드 프로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 4 모델과 마찬가지로 변경이 되었고요. 덕분에 디스플레이 크기도 8.3인치로 커졌고 이러한 디스플레이는 500니트의 밝기를 가지고 있고 P3 색 영역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트루톤을 지원합니다. 제품의 컬러도 다양하게 출시가 되는데요. 퍼플, 핑크, 스트라이트, 스페이스 그레이 4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됩니다. 어떤 색상으로 선택을 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그리고 터치 ID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에어 4 모델과 마찬가지로 전원 버튼에 터치 ID가 적용이 되었고요. 이 제품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A15 바이오닉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아이폰 13 모델에 적용된 A15 바이오닉이 탑재가 되어서 CPU 성능은 전작에 비해서 40%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GPU는 무려 80%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뉴럴 엔진 같은 경우에는 2배의 성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성능으로 다양한 게임과 앱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하단 포트 같은 경우에는 USB-C가 적용이 되었고요. 이 모델은 5G 모델도 출시가 됩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후면에 1200마소 f1.8의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서 스마트 HDR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4K 촬영도 가능하고 전면에는 1200마소 122도 화각의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고 아이패드 9세대, 아이패드 프로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센터 스테이지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스테레오 스피커를 지원하기 때문에 스테레오 스피커로 좀 더 좋은 퀄리티로 사운드를 즐기실 수가 있고요. 애플 펜슬도 이제는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하기 때문에 2세대 애플 펜슬을 사용하시면서 측면에 부착을 해서 충전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품의 가격은 649,000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다음 주인 9월 24일에 이 모델도 출시가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애플 티셔츠를 입고 애플이 공개한 아이폰 13 시리즈, 애플워치 시리즈 7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6 모델과 아이패드 9세대 모델이 어떻게 공개가 되었는지 빠르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각 제품들을 보면 유저분들이 기대를 하셨던 변화들을 다양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품들 역시 상당히 높은 인기를 얻을 것 같고요. 일부 모델은 아마 출시가 되었을 때 바로 구매하지 않으면 또 오래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들기 때문에 이 제품들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국내 출시가 됐을 때 빠르게 만나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영상에선 제가 애플워치 시리즈 6 모델과 애플워치 시리즈 7 모델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좀 더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아이폰 13 시리즈, 애플워치 시리즈 7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6 모델과 아이패드 9세대 모델의 리뷰도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 알람 해두시면 해당 영상들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